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3일 그날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울고 싶어요? 웃고 싶어야죠. 전날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아, 뒤에 또 논술도 있어? 그러네. 어때, 마음이? 홀가분해요? 이렇게 애들마다 물어보면 애들마다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 여학생들은 어떤가? 어때? 그게 뭐야? 좋아요? 기분이 좋아? 어때? 무서워요? 이 반응이 다 다르죠. 좋을 거 없습니다. 너네만 보는 거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험생 다 봅니다. 알겠지? 자, 수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남은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변혁이 일어날 건 없지만 모든 일은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죠. 마무리 잘 하고 시험 봐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될 것 같니? 실전 연습.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최소한 이틀에 한 번꼴로 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알겠죠? 선생님, 그럼 뭘 풀어야 됩니까? 뭘 풀어야 될까요? 아, 신형균 파이널 모의고사. 굿! 그렇죠. 그럼 모의고사. 현장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오늘 종강이거든. 종강하는 날 이제 선생님 또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가 하나 있죠. 그거 하나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올해 6평, 9평.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EBS 연계된 걸로, EBS 연계된 걸로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수능 같은 느낌으로 시험 볼 수 있거든. 그거 한 2개 정도. 알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 이틀에 한 번꼴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하루 모의고사 풀고 하루는 그거 분석하고 또 그 다음날 하나 풀고 그 다음날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투자 대비 가장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게 EBS 복습입니다. EBS. 특히 이제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선생님 교재에 보면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쳐 있잖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줄게. 별표 1개, 2개짜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별표 3개짜리는 한 번 보세요. 별표 3개짜리는 한 번. 그 다음 별표 4개짜리는 2번 보세요. 알겠지? 별표 5개짜리는 3번 보세요. 3개, 4개, 5개짜리를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보고 시험장에 가야 돼. 그러면은 연계지문들이 시험장에 가면 딱딱 보일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학습 세 번째. 약점. 여러분들 파이널 기간에 모의고사 이것저것 풀어봤을 텐데 선생님 모의고사 이제 쭉 시험을 봤잖아. 그거를 다시 한번 쭉 1회차부터 2회차, 3회차 쭉 봐봐. 보면은 영역별로 내가 특정 유형의 문제들을 주로 틀린다라는 게 보일 거야. 그거에 대한 집중 학습. 알겠죠? 그래서 약점 보완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나는 고전시가 보완해야지. 이런 퉁치는 큰 영역이 아니고 문제 유형으로 치고 들어가서 나는 맨날 시에서 기억에서 미음, 식구의 의미 파악하는 거 틀려. 그러면 그런 유형 다시 한번 쭉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알겠지? 나는 비문학 경제지문에서 그래프 문제 다 틀렸어. 이 회차마다 나온 거. 그러면 나는 이게 약하구나. 그럼 그래프 문제만 모아서 한번 쭉 풀면서 시험장에서 혹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전날 해야 할 일. 수능 전날 뭘 해야 하느냐. 수능 전날 예비 소집이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수능 전날 학교에 가면 이제 수험표랑 받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소집 안내 이런 게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 세대의 친구들은 예비 소집을 잘 안 가더라고. 그거 안 가도 수능 볼 수 있어요. 예비 소집 가면 뭐 특별한 행사 하디? 그렇지도 않아요. 남학생들은 주로 잘 안 가. 갔니 작년에 예비 소집? 안 간다니까? 잘 들어. 올해는 가세요. 웬만하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못 가요?
여기 지금 기숙학원 친구들이거든? 왜 못 가? 아, 예비 소집을 못 가는구나. 그러면 너넨 못 가. 자, 지금 영상으로 보는 너네는 가세요. 여기는 이제 N수생 친구들이라서 수능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미 알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현역들은 너네 작년에 현역일 때 생각해봐. 사실 약간 이 예비 소집이 왜 필요한지 한번 내가 왜 가라고 그러는 거 같니? 분위기 익숙함이에요. 잘 들어. 본인의 홈그라운드에서 시험 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시험 보는 친구 없어. 다 다른 학교로 간단 말이야. 남의 학교를 수능날 처음으로 딱 가보면 낯설잖아. 낯설면 어떻게 되게? 긴장됩니다. 떨려요. 그래서 예비 소집 가서 특별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날 가봐. 내가 시험 볼 장소를. 그래갖고 학교의 분위기를 좀 익혀. 교실은 못 들어가요. 그냥 학교 구경 좀 하면서 분위기를 익혀. 그 다음 고사장 정도 확인을 해. 아, 내가 저쪽 건물 저기서 시험을 보는구나 정도 확인을 해. 익숙함이야. 결국은 익숙함. 분위기를 익히고 그리고 집에 와. 다음날 이제 딱 시험 보러 가면은 그 전날 와본대잖아. 그 익숙함이 있어요. 그게 현역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예비 소집 갔다 오려면 2시간은 걸릴 텐데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죠. 아니, 그 다음날 긴장감을 완화하는 게 훨씬 네 점수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가세요. 현역들은. 여기 언니 오빠들은 못 간대요. 반드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전날 해야 될 일, 이제 준비물 챙겨야 되는데 남학생들 잘 들어. 여학생들은 철저하게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데 남학생들은 수능 당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물을 싸요. 부랴부랴 막 준비물 싸갖고 막 갔다 올게. 그럼 엄마 아빠가 요즘 태워다 주시지? 가. 그거 도착했는데 아이고 엄마 수험표를 놓고 왔네? 이렇게 돼버리면 플러스 1년. 그렇죠? 물론 시험장에서 재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물을 잘 들어. 수능 당일날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미 가방에 세팅 끝난 상태여야 돼. 그냥 들고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날 준비물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뭐 챙겨야 되는지 써줄 테니까 요 순서대로 챙겨요. 요 순서대로 중요도 순대로 써줄게. 뭐부터 챙겨야 하나요? 도시락?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도시락은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수험표는 없으면 시험을 못 봅니다. 선생님, 수험표만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나요? 아니, 이거 세트로 뭐가 있어야 돼.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은 이제 국가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각 학교 학생증도 쳐주니? 그냥 우리 학교 학생증 그거 안 되지. 민증, 여권. 이게 어떤 애들은 쳐준다고 하고 어떤 애들은 또 안 된다고 그래. 그냥 깔끔하게 민증이나 여권 들고 가세요. 국가공인신분증으로. 알겠죠? 수험표하고 신분증. 이것만 있으면 일단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일단 시험 볼 수 있지. 어떤 애들은 컴싸요 이러는데 어차피 네 컴싸 못 써. 그래서 주는 거 써야 돼. 수험표하고 신분증부터 가방에 딱 챙겨놓고. 알겠지? 지금부터는 없으면 불편한 것들. 이것들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 뭐 가져가야 돼? 시계입니다. 시계는 아날로그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전자형 시계는 다 안 됩니다. 애플 시계 막 이런 거 안 된다고 가지고 감독관님한테 자, 애플 이러면 안 돼. 그런 거 안 된다고. 아날로그 시계 그것도 그 수능 시계라고 하는 그 싼 거 있잖아. 그거 들고 가. 옛날에 선생님 제자 중에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갖고 그냥 아빠 거 들고 간 애가 있어요. 그 오른쪽 책상 오른쪽 위에다가 놓고 시험을 본 거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없어진 거야. 그때부터 그냥 멘붕 와서 제정신으로 시험 못 봤어. 왜냐면 그 시계가 롤렉스라는 시계였는데 제정신으로 시험 못 보죠.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 시계 싼 거 준비해놨어? 수능 시계 있어요? 그래, 바로 이거다. 이 수능 시계 이런 거 요즘 얼마나 하니? 5,000원 정도예요?
그래요. 싼 거. 요거 가져가라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 알겠죠? 준비 안 했어? 준비했어? 요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계 챙겼으면 그 다음에 뭐 챙겨야 되나요? 다만 중요한 걸 생각해봐. 여기 이제 N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알 거야. 뭐 챙겨야 돼? 필기도구. 필기도구 뭐? 그렇죠. 일단 수정 테이프입니다. 선생님 시험 현장에 수정 테이프 안 주나요? 줘요. 답안지 교체를 해주기도 하고 수정 테이프도 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수정 테이프를 언제 달라고 그럴 것 같아? 시험 종료 직전에 여기저기서 이제 손들죠. 감독관님이 이게 갖다 준단 말이야. 내 손들 아영이가 손들고 있었어. 감독관님 봤어. 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오고 있었어. 자 하는데 네가 손을 내밀었는데 종쳤어. 그러면 그리고 가져가요. 이거는 너 그거까지만 마킹해 이런 거 없어. 냉정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드시 가져가세요. 이 남학생들 이거 안 챙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수정 테이프를. 야 가서 손들고 있기 싫지 않니? 가져가. 챙겼어? 사야 돼? 사갖고 꼭 가져가. 알겠죠? 그냥 가면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져가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뭐 가져가야 돼? 도시락 좀 그만. 야, 일단 샤프 자기 거 가져가도 못 써요. 샤프.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수능 시행 계획에 보면 샤프는 개인 물품 소지가 안 된다고 써있지. 근데 단 샤프 심은 소지 가능 이렇게 써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왜 샤프는 안 되는데 샤프 심은 되는 거야? 샤프는 매년 수능 샤프라고 해가지고 색깔만 바뀌는 거 있거든? 올해는 이제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 여기 써있겠죠. 수능 샤프 있어? 이게 작년 거야? 그래, 이런 게 이제 색깔만 바뀌면서 이제 돌아가잖아. 근데 샤프의 기능은 샤프 심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필기감은 심에서 결판이 나는 거지. 근데 그날 전국에 샤프를 50만 개 뿌리잖아. 그 샤프 안에는 한 6개, 7개의 샤프 심이 들어있죠. 근데 그게 질이 썩 마음에 안 들 거야, 아마.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샤프 심. 알겠죠? 잘 안 부러지고 필기감 좋은 걸로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밑줄 칠 때도 막 찍찍거리면 싫잖아. 이거 가져갑니다. 요즘에 샤프심도 보면 0.5, 0.7 이렇게 규격들이 여러 가지더라고. 0.7 가져가봐 어디. 가져가서 막 안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요. 0.5입니다. 0.5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0.5 본인이 평소 쓰던 걸로. 그래서 준비했어?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챙겨야 돼요? 지우개. 연필도 사용 가능하지 않니? 연필. 왜냐면은 수학 시간에 이게 푸는데 자꾸 뚝뚝 부러지는 거, 샤프심 부러지는 게 싫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연필이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연필 한 2자루 정도 깎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이제 지울 일이 많이 있죠. 지우개. 연필하고 지우개 정도 챙겨가면 좋을 거예요. 알겠지? 필기도구들. 그 다음 6번째. 또 뭐 챙겨야 되나요? 뭐 챙겨야 돼? 뭐? 너희가 알려줘. 뭐 챙겨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 좀 차려라. 뭐 챙겨야 돼요? 저거 귀마개. 옛날에 귀마개 챙기라고 했더니 제자가 추운가 봐 그러면서 귀마개를 하고 간 애가 있었어요. 이어플러그.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어플러그는 그냥 꽂은 상태로 시험 보면 부정행위야. 이거 뭐야? 허가받아야 되는데 만져보시디? 감독관 선생님 이거 봐, 이게 달라. 여기는 만져본다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쓰라고 그랬대. 이게 선생님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갖고 시험장에서 허가받을 때는 이렇게 손 들면 돼.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시험장에서는 손 들고 그 다음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어플러그 여기 보여주면 돼.
뭐 어떤 쌤은 와서 만져보시고 써라. 어떤 쌤은 이렇게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넨 그냥 쓰라고 했었어? 너넨 만져보고 이게 다르다니까 감독관님들마다. 알겠죠?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평상시에 시험 볼 때 이어플러그 꽂는 게 습관이었던 친구들은 쓰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날 갑자기 애들 막 기침하고 이런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일까봐 쓰면 역효과나. 왜냐면 귀마개를 안 쓰던 친구들이 딱 끼잖아? 약간 먹먹하잖아. 집중이 더 안 될 수도 있어. 평소에 쓰던 친구들. 알겠지? 그리고 또 조심할 거, 본인이 이어플러그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거 계속 끼고 있어. 어떤 애들은. 그러다가 이제 3교시 영어 시간. 분명히 듣기가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희미하게 외국인이 뭐라고 샬라샬라 해. 꽂혀 있는 거지. 요거 조심해야 되겠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챙겨야 되는 거, 또 뭐 챙겨? 책은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세요. 그날 갑자기 공부할 게 떠올라서 무겁게 가져가잖아? 그 시험 보고 나올 때 기분이 더러워요. 가볍게. 알겠지? 가볍게.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눠주는 예열 지문 정도.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이투스 자료실에 올려줄 거고, 예열 지문 정도. 그리고 선생님 EBS 분석서 정도. 알겠지? 수학이나 탐국어처럼 단원별로 공부할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과목들은 오답 노트 또는 요약돼 있는 책들 있지. 뭐 그 정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애들이 잘 안 가져가더라고. 왜냐면 점심 먹고 나서 영어 시간이잖아.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탐구 공부를 많이 해요. 탐구는 지금 이렇게 막 봤는데 그 중에 뭐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영어는 그런 성격의 과목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잠깐 본다고 뭐가 나올 수는 없는. 그죠? 그래서 보통 탐구를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 가볍게 가져가세요. 어차피 가봐야 가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 또 빠진 거 있나 보세요. 인제 뭐? 청심환은 너나 먹어, 이씨. 청심환에 수면 성분 들어있는데. 도시락, 알겠죠? 도시락 챙겨야 됩니다. 얘들아, 남의 학교 가서 급식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안 줍니다. 아저씨 급식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왜 안 줄까? 그날 나라에서 밥 주지. 왜 안 줄까? 먹고 탈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소송 걸려. 너네 시계 같은 것만 해도 평소에 학교 다닐 땐 교실에 벽에 시계 있잖아. 근데 수능 당일날은 전국 고사장에 시계 다 치워버리지. 왜 치울까? 시계가 혹시 한 3분 빨라.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거 다 치워버리는 거야. 말 나온 김에. 너네 수능 시계도 시계 잘 맞춰 갖고 가야 돼. 이게 지금 뭐 한 5분 빠르게 돼 있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맞추냐, 그 시간을? 수능 시간이 뭘로 돌아가는 거 같니, 그게? 핸드폰 시계. 핸드폰 시계 보고 똑같이 맞추면 돼요. 이거 돌려갖고. 그냥 가면 큰일 난다. 맞춰갖고 가야 된다, 시계. 알겠지? 요거. 그 다음에 9번째. 보온병. 선생님, 시험장에 가면은, 요거 좀 얘기 더 하자. 도시락. 야, 현역 어린이들 잘 들어라. 많은 남자애들이 그냥 김밥 전고 이런 데 가서 김밥 하나 싸들고 가는 애들 많아. 야, 큰일 나. 지금 그날 날씨가 영하로 예보가 돼 있는데 김밥 금방 식어. 그 김밥 식은 건 소화가 잘 안 돼요. 안 그래도 긴장해서 몸이 굳어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소화 안 되는 음식 먹으면 체한다. 김밥 안 돼. 그리고 그냥 소풍 갈 때 쓰는 플라스틱 도시락 이거 안 돼. 도시락은 무조건 따뜻하게 가져가야 돼. 보온 도시락. 작년에 보온 도시락 싸갔어? 뭐 싸갔어? 제육볶음. 내가 지금 메뉴를 물어봤냐? 그걸 어디다 싸갔냐고? 그냥 플라스틱 도시락에? 아니 그냥 편의점에서 보내지. 편의점에서 집어갔어? 차가워지잖아. 차가워 맛있어. 차가워야 맛있어? 잘 먹을 것 같아. 근데 보온으로 가세요. 올해는 보온으로 싸달라고 해요, 엄마한테. 그리고 이거 명심해야 돼. 야, 얘들아,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2분의 1만 싸달라고 해야 돼. 이 말 안 하면 부모님들은 이제 아들, 딸 힘내길 바라는 마음에 좀 좋은 걸로 많이 싸시려고 그럴 거 아니야. 점심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졸려요. 영어 시간에 졸려서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엄마한테 꼭 얘기해. 절반만 싸주세요. 라고. 도시락은 왜 필요하냐? 영어 그리고 탐구 볼 에너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많이 먹으면 역효과납니다. 그래서 절반만 싸달라고 하세요. 알겠나요? 이 정도만. 여기는 기숙학원인데 너네는 도시락 어떻게 해? 여기서 싸줘? 이 기숙학원에서? 이투스 기숙학원 굉장히 좋은 학원이에요. 얘네 수능시험장 가는데 얘 기숙학원에 도시락도 싸준대요. 보온으로 싸주실려나? 그렇대요?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 내가 원장님께 말씀드릴게. 2분의 1만 싸달라고. 그건 싫지. 많이 먹고 싶지. 이거. 그 다음 9번째 이제 보온병. 선생님 시험장 가면은 정수기가 없나요? 있어요. 정수기 있지? 작년 수능시험 생각해봐. 정수기 있잖아. 물은 마시면 되는데 복도에라도 있을걸? 없었어? 정수기를 다 치워버려? 급수기는 있었고 그래 물은 마실 수 있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보온병에다가 얼마나 따뜻하게 물을 싸가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정수기에 있는 물 마셔도 된다 이런 친구들은 평소에 공부할 때 커피를 마셔야 각성된다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캔커피 놓고 시험 못 보는 거 알지? 그럼 보온병에 싸들고 가면 먹을 수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싸간다거나. 그 다음에 이건 좀 비추기는 한데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애들 있지. 그 뭐 몬스터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마셔야 그 습관 돼가지고 그거 마셔야 정신이 깬다는 애들이 있어. 그것도 캔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시험 못 봐. 보온병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가면 마실 수 있어요. 알겠나요? 나는 알콜빨로 시험 보겠다. 선생님 소주 됩니까? 소주 한 병 이렇게 따라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한 잔씩 하면서 시험 봐요. 보온병에 넣어가면은 몰라 아무도. 큰일 납니다. 물이나 커피 정도. 그러니까 물은 정수기에 있는 거 마시고 급수기 마시고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친구들은 보온병에 넣어가고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죠.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이제 중간중간 힘들 때 뭐 먹어요 보통? 초콜릿. 근데 보통 엄마들은 간식으로 수능날 호두를 그렇게 많이 싸주죠. 호두를 왜 싸주실까? 머리 좋아지라고.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19년 동안 안 좋았던 머리가 그날 호두 처먹는다고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에너지를 쓰잖아. 사람이 머리 굴릴 때 그 에너지원이 뭔데? 포도당. 그 포도당 덩어리. 그래서 포도당 캔디나 초콜릿. 알겠죠? 요걸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 빠진 거 있나요? 뭐 여학생들 공부할 때 이렇게 무릎 담요 쓰는 친구들은 무릎 담요 정도? 남학생들은 가져가지 마. 꼴보기 싫으니까. 남학생이 야무지게 시험 봐야겠다. 그럼 무릎 담요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좀 꼴보기 싫어요. 그 여학생들은 그거 무릎 담요 정도? 뭐 이 정도 챙겨가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를 잘 들어. 시험 전날 가방에 다 넣어놔야 돼. 세팅 끝내놓고 시험 당일날은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나? 이겁니다. 자, 그다음 시험 전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신영균이가 요거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선생님은 수능 전날 2시간을 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 잠이. 5만 가지 잡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의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잠이 더 안 와. 이게 시계를 아직도 기억나. 너무 그때 바짝 쫄아가지고 시계를 보는데 12시, 1시, 2시 내가 숫자를 뭐까지 봤냐면 4까지 봤었어. 4시까지 이게 돌아가는 걸 봤었어. 잠을 거의 못 잔 거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알겠죠? 그래서 밤 10시에 무조건 누워 그냥. 10시에 누워. 침대에 누워 그냥 10시에. 알겠지? 그래서 10시에 누웠는데 바로 잠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이니? 다음날 수능인데 머리 대자마자 이렇게 될까?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충분한 수면을 하고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죠. 그건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작년에 잘 잤지?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어. 무난한 스타일. 잘 잤어? 웹툰 보다가 잤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여학생들 중에 좀 예민한 친구들은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러는데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시에 누워. 그렇고 한 11시 안에만 잠들면은 굿이야. 알겠지?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중간중간 시계를 보는데 11시, 11시 반, 12시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초조해진다 이제. 더군다나 N수생들이 잠을 더 못 자. 재학생 때는 별 생각이 없어. 뭘 잘 모르니까 잘 자고 가야지 이랬는데 N수생들은 일단 작년에 수능을 봐봐서 느낌을 알고 그리고 재학생 때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커가지고 더 떨릴 수도 있어요 이게. 기대하는 게 없으면 별 떨리지도 않아. 근데 뭔가 보상심리 기대하는 게 있으면 많이 떨립니다. 잠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기숙학원에 있으면 엄마 생각도 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누워있는데 11시, 12시 지나는데 잠이 안 온다. 첫 번째, 따뜻한 우유나 홍차 안 돼. 안 돼. 따뜻한 우유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속이 안 좋아요. 배탈 납니다. 하여튼 탈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지 마. 두 번째, 언론 보면 반신욕 같은 거 하면 좋다고 그러지. 평소에나 씻어. 하지 마. 그 다음날 일교차 커서 저 감기 걸릴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내가 그걸 하다가 망했거든. 나중에 보니까 양 막 8,721마리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다음 숫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알겠죠?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면은 잠이 안 온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지 마. 그거 어차피 글렀어. 그냥 일어나. 일어나서 불 끈 상태에서 스탠드만 살짝 켜. 스탠드만 살짝 켜고 그 다음 잘 들어. 비문학 철학 지문을 피세요.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전국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마 수능 전날 그러고 있을 거야. 사람이 살짝 어두운 데서 글을 읽으면 눈이 피로해져요. 얘가 웹툰 보다가 잠들었어요. 내가 아까 나쁘지 않아라고 했잖아. 비슷한 원리야. 비문학 철학지문 같은 거 지루한 거 있지. 읽다 보면 그냥 잠들어. 플라톤은 이미 잠들어 있다. 알겠어요? 그게 베스트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수능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니? 수능날. 무조건 6시 기상이다. 왜 6시에 일어나야 될까? 선생님, 저는 고사장이 운 좋게도 집 바로 앞에 배정됐는데요. 그래도 6시. 왜 6시에 일어나야 돼? 두뇌가 깨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야 이제 활성화 된다고 하지?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이란 말이야. 그거 생각하면 6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 무조건 일어나야 돼. 알겠어요? 6시에 기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하고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야, 이 밥이. 아침밥을 먹던 친구들은 평소처럼 똑같이 먹고 시험장에 가면 돼요. 근데 아침밥 거르는 게, 안 먹는 게 기본 세팅인 친구들이 많아. 여기는 이제 기숙학원 친구들은 아침밥을 다 먹겠죠. 서인이 안 먹어? 샐러드? 웰빙하네? 야, 여긴 샐러드 달라고 그러면 샐러드 주냐? 밥 달라고 그러면 밥 주고? 이투스 기숙학원. 야, 이 좋은 학원이네요. 자기가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 이야. 김 실장 너 기숙학원 다녔었잖아. 기숙학원 출신이에요. 그때도 골라 먹었어? 주는 대로 먹었지. 북한처럼. 요즘에는 안 그렇구나. 샐러드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재학생들은 아침 안 먹고 학교 다니는 게 습관인 친구들 많이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니? 안 먹고 가서 수능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1, 2교시가 국어 수학이지. 3, 4교시가 영어 탐구지. 어느 쪽이 에너지 소모가 크겠니? 1, 2교시에 국어 수학 여기서 100이라고 치면 거의 70% 이상의 에너지가 여기서 다 소모가 돼. 알겠나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평소 모의고사 볼 때보다 훨씬 커. 긴장도 했지. 집중도도 더 높이지. 그러니까 긴장, 집중 요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래서 아침밥은 먹고 가는 게 좋아.
근데 걱정되죠. 저 평소에 안 먹던 친구인데 또는 샐러드 같은 것만 먹었는데 그날 갑자기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걱정되는 친구들은 베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먹였니? 전복죽. 전복죽이 수능 당일날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죽집 있잖아. 그런 데다가 이제 전날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죽은 배가 금방 꺼지니까 약간 든든한데 이 정도 딱 먹고 시험장에 가면 딱 좋아요. 탈도 안 나 그건. 알겠나요? 그렇게 먹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날. 이거 옛날에는 이런 응원 문화가 있었어.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졌죠. 근데 지금도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위가 아닌 뭐 자사고나 이런 경우에는 후배들 와갖고 응원하고 막 이러더라고. 요즘에 이런 문화 많이 없어졌죠? 아직 있어? 했어 작년에? 선배님 힘내세요 막 이런 거 해요? 그렇구나. 부활했나 보네. 자, 요거 옛날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 재수없다 뭐 엿먹어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왔어요. 얘 살발이 뭐냐? 시험장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느냐인데 일단 복장. 남학생들 잘 들어라. 남학생들 그냥 긴팔티에 패딩 딱 입고 그냥 가는 애들이 있어. 큰일 나. 그 복장 안 되는 거 알죠? 어떻게 입고 가야 돼? 얇게 여러 겹 들어봤을 거 아니야. 얇게 여러 겹. 자, 수능시험 복장의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얇은 긴팔티. 안에 이렇게 기모 있는 두꺼운 거 안 돼. 그날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 알죠? 전국 모든 고사장이 히터를 틀어요. 그리고 애들이 시험 볼 때 뿜는 그 열 때문에 중간중간 더워 이제 금방금방.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서 시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긴팔티 안에 기모 없는 걸로 얇은 긴팔티 하나 헐렁한 걸로 편한 거. 그 다음 그 위에 이거 집업으로 할 수 있는 후드티 정도? 알겠지? 집업으로 된 거. 이런 거 안 돼. 가서 벗기 불편해서 안 돼. 집업 요런 거. 알겠지? 그 다음 그 위에 패딩 잠바 하나. 오케이? 그리고 바지는 편안한 추리닝. 그리고 신발은 슬리퍼 안 돼. 발 시려울 수 있으니까 운동화. 알겠나요? 이 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위에 세 겹, 바지는 추리닝, 운동화 신고 시험장으로. 알겠지? 근데 가는데 너무 떨린다. 우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싶으면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약 먹어. 알겠죠? 근데 부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게 이제 청심환인데 청심환에는 이제 수면 유도 성분 이런 게 좀 들어있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약 이름 있지? 안정액. 약국에서 안정액 준비했다가 수능 당일날 너무 떨리면은 한 반만 먹어. 다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1교시만 넘어가면 2교시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 1교시 시험 전과 1교시가 떨리는 거지. 2교시 수학 시간부터는 솔직히 내가 맞을 것과 틀릴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국어는 좀 다르죠. 그래서 긴장 많이 되는 친구들은 안정액 이런 약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시험장에서 뭐 도핑 테스트 하니? 먹어도 돼. 약물 검사 안 해. 먹어도 돼. 알겠지? 자, 시험장에는 7시 반까지 가도록 하세요. 수험생이 그 안내문 보면은 8시 10분 입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애들 막 8시에 가고 막 이럽니다. 큰일 난다. 7시 반에 시험장 도착. 한 7시 20분까지 가. 알겠지? 시험장에 도착하면 뭘 해야 되느냐? 후다닥 뛰어갖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건 최악입니다. 그러면 안 돼. 아침 공기 많이 쐬면서 뇌가 맑아져야 돼요. 뇌가 깨는 시간이 필요해. 알겠지? 이것도 이제 시험 최적화 컨디션을 만드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천천히 산책하듯이 천천히 아침 공기를 충분히 마시면서 입실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 7시 40분까지 입실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8시 10분까지 뭐 해요? 할 게 있죠. 이제 감독관 선생님들이 8시 5분에서 10분쯤 되면 들어오시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그때부터 이제 뭐 수험생 안내사항 설명하고 그다음 소지품 가방에 다 넣어갖고 앞으로 내세요 하고 한 명씩 이거 사진 보면서 맞구나 하고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7시 40분부터 이제 감독관님 들어올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시험 전에 할 일. 뭘 해야 돼? 아니 기도가 아니야. 이게 뭘 해야 되냐면 우리 1교시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시험지 딱 받아갖고 읽잖아? 글씨가 다 튕겨나간다. 안 그래도 긴장했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미리 글을 읽고 있어야 돼요. 글 읽는 감각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1교시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글 읽는 감각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친구들은 예열 지문을 선생님이 오늘 나눠줄 거고, 예열 지문은 현대시, 고전시가 연계작품으로 묶어서 한 지문, 그 다음에 소설 지문, 고전 소설 하나, 연계 지문으로, 그 다음에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 하나 해서 10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낯선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우리가 풀어봤던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에 있었던 지문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했어. 글 읽는 감각 올리기용이니까. 근데 운 좋게도 작년에 그 3개 넣어놨는데 한 지문이 나온 거지. 바로 그 수능에. 그런 운이 또 걸릴까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니야. 너네 글 읽는 감각 올리라고 주는 거야. 알겠죠? 그거 이렇게 문제를 10문제 정도 이렇게 풀면서 글 읽고 문제 푸는 감각을 올려요. 그 상태에서 시험지 받으면 그 감각 그대로 풀면 돼. 그래서 주의할 거. 채점하면 안 돼. 시험 보기도 전에 채점했는데 으아!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너네가 채점을 할까봐 선생님이 선택지에다가 다 답에다가 이렇게 마킹 해놨어 다. 너네 채점할까봐 다 마킹 해놨어. 근데 혹시라도 궁금할까봐 해설도 달아놓았고. 알겠죠? 그거 풀고 시험 보면 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진짜 직전에 어떻게 돼요? 온라인 친구들은 저 자료실에 가면은 이거 올려놓을게요. 자료실에서 찾아봐. 그 다음 시험 직전에 실제로 이러고 있니 애들이? 여학생들 이런 친구들 많지.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 꽤 있을걸? 이제 기도 메타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얘들아 잘 들으세요. 시험 직전에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세다. 잘 들어. 시험도 이거 싸움터거든? 시험은 기세야. 다른 애들의 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날 시험장에 가면 평소 내신 볼 때야 이게 맨날 우리 학교 애들이니까 다 아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게 수능 시험장에 가보면 내가 아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어쩌다가 친구 하나 있을까 말까.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표정이 하나같이 다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 거기다 안경까지 썼어. 개 똑똑해 보여요. 천재인걸? 막 이렇게 된다고. 잘 들어. 그 주변의 분위기에 주눅들면 이미 망해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긴장도가 확 올라가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생님 평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안 된다고 했죠. 노력해서 근거 있는 자신감 만들려고 했지만 수능 당일은 근자감이 필요하다. 근거 없어도 좋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기세다. 주변의 기에 눌리지 마. 니네가 눌러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 나 빼고 다 바보다. 28명 정도가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보죠. 나 빼고 다 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주변 두리번 하지 마. 오로지 내가 할 것에만 집중이야. 주변 자꾸 쳐다보지 말고. 두 번째 최악이 뭐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자꾸 걱정하는 애들. 아, 어려우면 어떡하지? 아, 나 최저 못 맞추면 어떡하지? 아,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쉬워도 어려워 보여. 이거 명심해야 돼. 긍정적 어떤 자기 암시가 중요한 거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미 망해 있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애들은 막 지난 1년간의 수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대요. 그리고 막 엄마 생각이 막 나고 엄마 막 이렇게 생각나고. 그러면 안 돼. 최악이야, 최악.
시험 보기 직전에는 이렇게 하세요. 자, 5분 후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뭐 정도는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눈을 감아 앉은 상태에서. 이게 그냥 이러고 시험 볼 때랑 눈을 한 1분이라도 감고 있다가 딱 떴을 때 뭔가 눈이 맑은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으로 지문 읽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2, 3분 전부터는 눈 감고 있어. 근데 눈 감으면 자꾸 잡생각이 나. 잡생각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 있죠. 뭐야? 어? EBS 복귀를 해 머릿속으로? 주봉전 주봉이 나왔지. 혜선이가 있었어. 발가락이 없어.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잡념을 없애는 방법. 주문.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의 무한반복. 같은 말의 무한반복. 자, 눈을 딱 감고 이 시험 직전이라고 생각해봐. 눈을 딱 감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런저런 걱정이 들고 생각이 나거든? 요거 하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나는 된다 100번. 여러분들 1년 내내 선생님 사인할 때도 너는 된다라고 그래. 현장 친구들은 현재 책 제목도 너는 된다잖아. 너는 근데 시험장에서 너는 된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누가 된다는 거야? 감독관님이 된다는 거야? 나는 된다. 잘 들어. 나는 된다 곱하기 무한반복. 그냥 한 3분 정도 눈 감고 이게 긍정적 자기암시도 되는 거잖아.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 오늘 된다, 나는 된다. 이게 무한반복. 같은 말을 무한반복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끼어들질 못합니다. 이게 효과 대박이에요. 나는 된다 무한반복. 하다가 시험지 받으면 나 오늘 된다. 그러고 풀기 시작하면 돼. 시험은 기세거든.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잘 하면은 좀 긴장감 덜 수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중에 꼭 1교시가 아니더라도 모든 시간에는 어떤 마인드로 시험을 봐야 되냐면은 수능 대박을 내겠다. 이건 안 돼. 수능 대박을 노리면 그게 욕심으로 이어지지. 욕심은 집착으로 이어져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넘어가질 못해. 내 능력으로 못 푸는 건데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국어는 또 한 집은 찍어야 됩니다. 쳐다도 보고 한 집은 찍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은 시험이 망한 시험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너네는 수능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다 쪽박 차는 거야. 사실 수능 대박은 이런 거야. 나중에 채점을 했는데 내가 좀 어려워서 별표 쳐놓은 문제들 중에서만 틀렸다. 그러면 그게 수능 대박인 거야. 내 능력 안에서 못 푸는 문제인데 찍어서 맞췄다. 대박. 이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너무 쉽게 푼 문제인데 나중에 보니까 틀려 있어. 이거는 망한 시험인 거지. 별표 친 것 중에 틀린 게 나오면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별표 친 것 중에서만 나왔다. 이게 대박인 거라고. 그건 잘 본 시험이에요. 알겠지? 자, 기본 마인드 명심하세요. 아는 것만 다 풀고 집에 간다. 이러면 별로 떨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목표는 1등급 맞을 거야. 최저 맞춰야 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오늘 내 능력 안에서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고 집에 간다. 자, 시험지를 받았어. 일단 인정을 해야 돼. 뭐를? 이 시험지 안에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가 섞여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문제 풀다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보내줘야 돼요. 쿨하게. 쿨하게 보내주는 거야. 그냥 가라 너는. 난 너 못 풀겠다. 이렇게 가야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특히 국어는. 국어는 욕심 부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애들 다 찍고 난립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는 욕심을 부리는 거지만 시험장에서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 평소에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공부를 하는 걸 했지만 시험장에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걸 되게 하려는 순간 식은땀이 쭉쭉 납니다. 이제. 언제 긴장감이 확 올라가고 시험이 말리기 시작하는지 생각해봐. 독서론 1번 말렸는 걸? 이게 아니잖아. 잘 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탁 부딪혔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쿨하게 보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든 아득바득 그거 해보겠다고 그때부터 시험이 말리기 시작해. 알겠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을 거예요. 난 오늘 아는 것만 다 풀고 집에 간다. 내 능력, 내 노력에 걸맞는 점수 받고 집에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떨리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요 마인드로 시험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역 시험 중에 해야 되는 생각.
1년 동안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시험장에서 적용해서 문제 풀면 돼. 내가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거 알려줬지? 그거 잘 적용해서 풀면 돼. 그런데 내가 시험장에 따라가질 않잖아. 시험장에서 나를 의지할 수는 없죠. 그러면 본인의 머리를 믿으면 될까요? 너는 너의 머리를 믿니? 못 믿겠어? 믿지 마. 잘 들으세요. 본인의 머리와 본인의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지금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흐릿한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 풀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그렇죠. 맞아. 국어 시간엔 이 말 명심하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지문과 보기 속에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읽다가 놓친 거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모든 답이 되는 선택지의 답의 근거는 지문 어딘가에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떠올리느라 애쓰게 되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본 거야. 있었는데 못 봤다고 지금. 그러면 그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지문에서 다시 보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본인의 머리도 믿지 마. 지문만 믿고 문제 푼다. 지문에 있는 내용만 끌어다가 답 쓴다. 그러면 한 두세 개 더 맞을 수 있다. 알겠나요?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볼 때 이제 요 순간이 되게 중요하죠.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건 알잖아.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일단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일단 별표부터 쳐요. 아, 이 문제는 좀 어렵구나. 한 번에 안 풀렸을 때 일단 별표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선택지 속어. 일단 1번, 3번, 5번은 답이 아니다. 국어는 이렇게 제낄 수 있잖아. 그러면 2번, 4번 딱 남겨놓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돼? 지문 피드백 한 번만 합니다. 이거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 상태가 맞다. 선택지 2번의 키워드, 선택지 4번의 키워드, 그리고 생각하면 망한다. 그냥 그 키워드 관련 내용을 지문에서 빨리 찾아. 이게 훨씬 빠르고 정확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답이 보이면 답 쓰고, 답 안 보였다. 패스. 얘는 이제 45문제를 다 풀고 나서, 자, 명심해. 우리의 1차 목표는 일단 45문제를 한 문제도 찍지 않고 다 푸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헷갈릴 때 그거 계속 헷갈리는 선택지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니? 생각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 국어 영역은 이런 게 있지. 시험 이렇게 보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오답 해보면 어우, 나 이렇게 쉬운 걸 왜 틀렸지?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거 시험장에서 똑같거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생각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 근데 45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일단 심리적으로 가벼워져. 아, 일단 다 풀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한 3, 4분 남으면 별표친 문제로 가서 빠르게 그걸 다시 봐. 관련 내용을 지문에서 다시 봐. 아까 안 보였던 게 보인다고. 알겠나요?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런데 다시 봐도 이 문제는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뭐. 우리가 찍어야 될 지문은 마지막에 남은 지문을 쳐다도 못 보고 찍는 게 아니야. 별표 친 문제들을 찍는 거야. 그것도 선택지 두세 개 날려놓은 상태에서 찍는 거야. 그럼 그때 찍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긴 거 써. 남은 것 중에 2번, 4번 중에 4번이 좀 더 길어. 응? 4번 쓸래.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채점표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연수생들은 학원에서 줄 거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수능 전날 그 수험표 주면서 줄 건데, 이걸 수험표 뒤에다가 붙여놓고 써오라고 그러죠. 가채점 해야 되니까. 과연 이거 가채점표를 써올 것이냐? 작년에 어떻게 했니? 써왔어? 이게 문제야.
너 선생님한테 전에 그랬어. 1교시 작년에 시간 부족해갖고 뭐 한 지문 찍고 근데 가채점표를 썼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올해는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되느냐? 잘 들어. 일단 첫 번째. 다 풀고 검토까지 마쳤는데 시간이 남았다. 쓰세요. 아니, 수학이나 탐구 이런 몇 문제 안 되니까 금방 쓰잖아. 국어가 문제야. 항상 시간에 쫓기는 과목인데 너네 가채점표를 쓸 시간이 있다고? 잘 들어. 검토까지 마쳤는데 시간이 된다. 그러면 쓰세요. 알겠지?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5분 남았어. 지금 한 지문 못 풀었어. 근데 그 한 지문을 포기하고 가채점표 쓰는 애들이 있어. 이건 또라이입니다. 야, 가채점표 쓰면은 틀려야 되는 게 맞아 있냐? 아니죠. 그 5분에 차라리 이 지문에서 일치문제 하나랑 어휘 하나라도 골라갖고 풀었으면 이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정상적인 사고잖아. 근데 많은 친구들은 그걸 포기하고 가채점표를 쓰더라 이거야. 이건 안 돼. 그거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안 써와도 돼. 그래서 그건 채점 어떻게 해요? 야, 고사장에서 나오면 이미 포털 사이트에 시험지와 답안지가 떠 있어요. 내가 오늘 집중해서 본 시험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내가 답 뭐 썼는지가 기억이 나 이거. 그런데 뭐가 헷갈리느냐? 별표친 문제. 별표치고 최종 2번, 4번 중에 뭐 마킹했는지 기억 안 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절충하면 돼. 그 문제 헷갈렸던 것만 최종 마킹 뭐 했는지 써오는 거야. 예를 들면 17번 2, 4였는데 4, 35번 2, 44번 1, 끝. 나머지는 기억으로 채점한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풀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알겠어요? 올해는 가채점표 쓰는데 혈안돼 있으면 안 돼.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해. 이거. 자, 그 다음에 맞아야 돼 이것도. 선생님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야, 이 기숙학원 친구들은 어떡하니? 다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니? 같은 학교로도 가겠지? 그리고 재학생들도 보면은 한 학교 애들을 다 다른 학교로 못 보내잖아. 그러니까 같은 학교로 배정나는 친구들이 꽤 있어. 그리고 잘 들어. 재수 없으면 내가 시험을 보는 고사장 안에도 내 친구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어. 그게 왜 재수 없는 건가요? 더 재수 없으면 걔가 전교 1등이야. 우리 학교 전교 1등. 이건 왜 재수가 없는 걸까? 그렇죠. 쉬는 시간에 수학 29번이 너무 어려웠어. 제 전교 1등이야. 그 물어보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아이 바보야 마이너스 1이잖아. 나는 마이너스 1이 아닌데. 그 다음부터 제정신으로 시험 못 봐.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29번이? 왜 29번은 객관식인가? 21번이 이쪽이 주관식이지? 29번 서술형이에요? 어찌됐건 친구가 있을 때 답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야, 그러면 너랑 이렇게 같은 학교로 배정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럼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시험 잘 봐. 끝. 알겠죠? 쉬는 시간에 얘가 슬금슬금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따귀를 때려. 물러가라 사탄아! 이러면서 넌 가서 도시락이나 먹어! 이러면서 따귀를 때려버려. 알겠어요? 도시락 얘기 나온 김에 잘 들어. 남학생들 점심시간에 같은 학교 배정된 애들끼리 도시락을 모여서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너네 큰일 난다. 밥 먹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 이 말 기억해. 너네 시험장에서 그날은 독고다이다. 시험장에서 나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친구 보이면 인사만 하고 끝. 더 이상의 교류는 없다. 알겠죠? 자, 그다음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채점하는 순간 많이 떨리죠. 작년에 어디서 채점했니? 집에 가서? 집에 부모님 안 계실 때 채점한 거야? 계셨어요? 아빠 보는 앞에서 과감하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네? 잘 들어. 그럼 이거 채점할 때 많이 틀렸을 거 아니야? 아빠 보는 앞에서.
커리어 있지. 뭐 아, 근데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더 해볼게 해갖고 하는 거지. 아니 다른 게 망했어. 아, 다른 게 망했어. 국어 잘 보고. 이런 씨. 야,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실제로 있어. 제자들 중에 과감하게 집에 딱 가서 엄마 아빠 딱 불러가지고 엄마 자 국어부터 합시다. 불러보세요. 채점하는 거예요. 빡빡빡 이제 가정이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채점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날? 인터넷이 되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죠. 뭐 다니던 독서실 있으면 거기 가서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PC방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핸드폰 가져갔는데 전원 꺼서 가방에 넣고 냈다면은 그러면 이제 핸드폰 켜서 채점할 수도 있는 거고,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게 속 편할 거야. 너네가 집에 가서 채점하면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봐. 아니 뭐 어떻게 됐어? 근데 엄마 잠깐만 나 채점 좀 할게. 방으로 들어갔어. 엄마 밖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러고 계실걸? 이러고? 우리 아영이 지금 이러고 계실 거야. 부담되잖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알겠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대학을 가게 되건 혹시 본인의 선택으로 1년을 더 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건 수능 끝나고 일단은 놀게 되거든. 그때 맘 편하게 노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시험을 잘 봤다. 잘 본 티를 팍팍 내세요, 부모님한테. 그래야 맘 편하게 놀면서 엄마 나 친구들하고 롯데월드 갈 건데 용돈 좀 주세요. 이것도 되는 거지. 갔다 와. 이게 되잖아. 두 번째,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 애매하게 봤을 때 그때 살짝 잘 본 척 하세요. 살짝만. 잘 봤어? 엄마 괜찮은데? 이 정도? 알겠지? 그러면 노는데 전혀 눈치가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생각보다 잘 못 봤을 경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 집에 가서 채점하고 나서 펑펑 울어 막. 엄마 망했어. 나 1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막 울어.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너 어디 가니? 롯데월드. 이렇게 가버리면 수능 끝나면 애들 롯데월드 많이 가잖아. 그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가 학부모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거든. 그렇게 꼴배기가 싫대. 그리고 너네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선생님 그러면 잘 못 봤는데 잘 봤다고 속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속일 순 없죠. 그건 안 돼. 그거는 할 짓이 아니지. 생각보다 잘 못 봤을 경우.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잘 봤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 하하? 이렇게 반응하면 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요렇게. 그러면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애매해. 그 다음에 얘가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눈치 주기도 애매해. 왜냐면 애 대답이 애매하거든. 요 느낌. 요 느낌으로 가면 그래도 맘 편하게 놀 수 있다. 어차피 놀아야 되니까 그 뒤에. 알겠지? 성적표 나올 때까지 어차피 놀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는 이제 수시 2차 모집 쓴 친구들 논술 전형, 면접 전형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준비를 1, 2주간은 이어지잖아. 그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충족시켰는가? 만약 최저를 못 맞춘 원서들은 시험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고 속만 쓰려. 어차피 여기 내 대학 아닌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가지 도대체?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2등급 2개를 맞춰오라고 그랬어, 최저를. 근데 한 과목은 내가 2등급을 했어. 근데 나머지 한 과목이 2컷이 85인데 내 점수가 82점이야. 이거 시험 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잘 들어. 4점까지는 그냥 가. 가장 점수가 큰 게 수학에서 4점짜리잖아. 그러니까 4점 차이까지는 그냥 가, 일단. 얘들아, 너네가 수능 보고 나오는 등급 컷은 예상 등급 컷이에요. 가채점을 바탕으로 한 예상 컷인 거고, 실채점, 실제 등급 컷은 웬만하면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실제로 달랐던 적도 있어. 한 2점, 3점 이렇게 차이 났던 적도 수능 역사상 있다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 4점 차이 그 정도까지는 그냥 시험 보러 가세요. 그런데 이 컷이 85점인데 내 점수가 74점이다. 가지 마. 그건 이미 끝나 있어.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영화나 보러 가. 알겠어요? 굳이 가서 이게 남의 대학인데 구경하고 올 일 없습니다. 속만 쓰려요.
알겠지? 자, 수시 2차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간이 와요. 선생님, 뛰어내리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잘 봐. 만세 부르잖아요. 즐기는 시간이 오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잖아? 대학에 가면 내 의지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학점 채워서 들어야지, 선배들한테 불려다니지, 주말에는 뭐 MT 간다고 그러지, 동아리 활동해야 되지, 학과 학회 활동해야 되지. 이게 생각보다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수능 보고 나서 대학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 그 시간은 진짜 자유로운 시간이야. 얘들 학교도 잘 안 오지 그때. 가도 금방 집에 가라고 그러고. 이런 시간이거든. 별로 진짜 할 게 없지. 뭐 하고 지냈니? 수능 끝나고. 그냥 만화책 읽고 만화책 읽고 지냈어요? 그냥 PC방 맨날 PC방 맨날 가고? 또 뭐 하고 지냈어? 수능 끝나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학생들은 뭐 하니? 수능 끝나고 뭐 했어? 친구들이랑 주로 만나고 커피숍 가고 이렇게? 그랬구나. 잘 들으세요. 그때가 나도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야. 막상 대학 가면 바쁘다니까.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 그때예요. 대학을 가게 되건 뭐 1년을 더하게 된다 하더라도 재수반 선행반들도 있지만 보통 정규반 때 많이 들어가잖아. 재수 정규반이라고 하는 게 2월 말에 개강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한 3개월의 기간이 있어. 그때 소위 말하는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본인 하고 싶었던 것들. 뭐 그동안 못 봤던 뭐 드라마나 시리즈 뭐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못 봐서 아쉬웠다. 그거 몰아서 본다든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되 한 가지만 해. 운전면허 따세요. 그 기간에 운전면허 따놓으면, 왜냐면 이게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때 운전면허 공부해서 따면 금방 따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특히 그거 따놓으면 나중에 군대 갈 때 운전병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편해.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운전면허 따려면은 그것도 되게 성가신 일이거든. 그때 따놓으면 딱이야.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고. 알겠나요? 그렇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너무 긴장할 거 없습니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 뭐 잘 봐라 이런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냥 본인 능력치 안에서 아는 것만 담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야. 알겠죠? 자, 그동안 수험생활 하느라 고생했고 다들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힘내서 파이팅 하세요.